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평생 모은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63세 이후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중요한 정보예요. 지난 2년간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금융 사기로 잃은 돈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7천억 원입니다. 7천억 원이에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진 분들의 눈물이 담긴 금액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통장, 지금 몇 개 갖고 계신가요? 하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통장 여러 개 관리하는 게 번거로우시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통장은 최소 3개로 나누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통장은 생활비 통장, 한 달 동안 쓸 생활비만 넣어두는 통장입니다. 시장 보고, 병원 가고, 공과금 내고 이런 일상적인 지출을 위한 돈만 여기에 두세요. 대략 한 달에 얼마나 쓰시나요? 15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금액만 이 통장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만약 통장을 잃어버리거나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실수로 이상한 곳에 돈을 보내는 일이 생겨도 피해가 최소화되기 때문이에요. 전 재산이 한 통장에 있으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비상금 통장.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를 위한 통장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경조사비, 집 수리비,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바로 꺼낼 수 있는 돈을 따로 모아두는 겁니다.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넣어둘 필요는 없어요.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죠. 세 번째 통장 마이너스 목돈 보관 통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생 모은 목돈, 퇴직금, 연금으로 받은 돈, 이런 큰 돈은 따로 보관하셔야 해요. 이 통장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통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한 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줬어요. 만약 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까지만 정부가 돌려주고 나머지는 날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1억 원까지 보호해줍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한도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영애 씨, 73세. 평생 모은 돈 1억 2천만 원을 한 은행 한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만약 이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1억 원까지만 보호받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은행에 6천만 원, B은행에 6천만 원. 이렇게 두 은행으로 나누면 전액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1억 원 한도 아니니까요. 은행이 망할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23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어요. 큰 은행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 생활비 통장 한 달 쓸 돈만 150에서 200만 원. 2. 비상금 통장 급할 때 쓸 돈 500에서 1000만 원. 3. 목돈 보관 통장 큰 돈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각각 1억 원 이하로.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돈은 80% 이상 안전해집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래, 알았어. 통장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을 보면 통장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80대 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장사하시면서 모은 돈을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셨어요. 은행 가기 귀찮고 통장 관리하는 것도 복잡해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작은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현금 일부가 불에 타버린 겁니다. 한국은행에 가져가면 일부는 교환해주긴 하는데요.
완전히 탄 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본인도 헷갈리시고 가족들도 모르고 결국 얼마를 잃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가슴 아픕니다. 70대 김할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가끔 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와주는 정도였죠. 통장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믿는 요양보호사에게 통장을 맡기셨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돈 빼서 사다 주세요. 이렇게요. 처음에는 정말 잘해줬어요. 시장도 봐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많은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돈을 얼마나 썼는지도 잘 모르셨어요. 몇 년 후 자식들이 방문해서 통장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할머니가 알고 주신 거 아니냐, 영수증도 없고 기록도 없는데 어떻게 증명하냐. 결국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상담센터에 매달 들어옵니다. 요양보호사만이 아니에요. 간병인, 지인, 심지어 가족까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상상 이상으로 정교해졌습니다. 검찰청입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이런 뻔한 수법은 이제 거의 안 통해요. 다들 아시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핸드폰 고장나서 친구 폰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좀 보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까지 비슷하게 만듭니다. AI 기술을 쓰거든요. 실제 아들 목소리를 녹음해서 합성하는 거예요. 당황한 상태에서 얼마 필요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끝입니다. 계좌번호 알려주고 송금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한 할아버지는 손자라는 사람한테 1,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진짜 손자한테 전화했더니 할아버지, 저 전화 안 했는데요. 그제야 알았죠. 이런 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전화했는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언제 보냈는지. 정신없이 당하다 보면 기억도 안 나요. 경찰 신고에도 증거가 부족해서 범인 잡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세 가지 사례 모두 기록이 없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모든 돈의 흐름을 기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장 보고 병원 가고 일일이 다 적으라고. 네, 맞습니다. 그게 번거로우시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기록 하나가 3천만 원을 지킬 수도 있고 1,500만 원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증발하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젊으실 때는 머릿속으로 다 기억하셨을 겁니다. 이번 달에 얼마 썼고 통장에 얼마 있고 다 아셨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어제 먹은 저녁도 가물가물한데 지난주에 돈 얼마 썼는지 정확히 기억하시겠어요? 저도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할게요. 1. 통장은 최소 3개로 나누세요. 생활비, 비상금, 목돈. 2. 큰 돈은 여러 은행에 분산하세요. 각 은행당 1억 원까지 보호. 3. 모든 돈의 흐름을 기록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통장 나누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은행 여러 개 가기 귀찮은데 꼭 그래야 해? 기록은 어떻게 남겨야 나중에 증거가 돼? 이미 한 은행에 큰 돈 넣어뒀는데 지금이라도 옮겨야 해? 이런 궁금증들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급증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들, 그리고 가족 간에도 조심해야 할 것들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계속 집중해 주시면 나중에 이 영상 봐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 잠깐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함께 지켜나갑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그럼 이제부터 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 우리 동네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최근 2년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금융 관련 피해를 본 금액이 7천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단순히 보이스피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건강식품 사기, 의료기기 사기, 투자 사기,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금융 착취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건 신고된 금액만 집계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창피해서 혹은 가족한테 미안해서 신고조차 하지 않으셨을까요?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겁니다. 범죄자들은 왜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노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목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연금, 평생 모은 저축.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큰 돈을 가지고 계시죠. 범죄자들은 그걸 압니다. 한 번 성공하면 수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으니 이들에게는 매력적인 타깃인 거예요. 둘째,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은행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점포는 계속 줄어들고 ATM 기계는 복잡하고 인터넷 뱅킹은 더 어렵고 60세 이상 분들의 모바일 뱅킹 사용률이 25%밖에 안 된답니다. 4명 중 3명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 의지하게 되고 그게 빌미가 되는 겁니다. 셋째, 혼자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나갔고 배우자마저 돌아가시면 정말 외롭죠. 그럴 때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경계심이 풀립니다.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금융 사기 피해자 중 70% 이상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는지 3가지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은행 믿을 수 없어. 내 돈은 내가 직접 보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는 집에 현금으로 수천만 원씩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현금 보관에는 3가지 큰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재입니다. 집에 불이 나면 현금은 그냥 재가 돼버려요. 한국은행에 가져가면 일부는 교환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탄 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얼마를 잃었는지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천만 원 있었는데 다 탔어요. 이렇게 말해도 증거가 없으면 보상받을 길이 없죠. 두 번째, 도난입니다. 요즘 빈집털이 범죄가 얼마나 지능적인지 아세요? 독거노인 댁을 몇 주 동안 관찰합니다. 언제 외출하시는지, 집에 누가 오는지 다 체크해요. 그리고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들어가죠. 현금은 통장과 달라요. 한번 털리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통장은 신고하면 추적할 수라도 있지만 현금은 그냥 증발입니다. 세 번째, 기억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분명히 서랍에 500만 원 넣어뒀는데 찾아보니 없어요. 어디 숨겨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실제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런 일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숨겨뒀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족들도 어디 숨겨뒀는지 모르고 결국 평생 모은 돈이 집 어딘가에 그냥 방치되는 겁니다.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밖에 안 돼요. 우리 상품은 연 7% 보장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의 높은 이자율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1억 원을 넣으면 1년에 700만 원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은행 예금보다 2배 이상 많죠. 그런데 여기 큰 문제가 있어요.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상품들 대부분이 펀드나 주식 연계 상품이에요. 이런 건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 원 보호? 그건 예금, 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만 적용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5세 이 씨는 은행 직원의 권유로 ELS라는 상품에 5천만 원을 넣었어요.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몇 개월 후 원금의 30%가 손실됐습니다. 1,5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이 씨는 예금인 줄 알았다.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원금 손실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불완전 판매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수수료 때문에 이런 상품을 권유해요. 예금은 수수료가 없지만 펀드나 ELS는 판매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 어르신한테 딱 맞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패턴 삼가까운 사람을 통한 금융사고. 이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훨씬 충격이 크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8세 최할아버지는 무릎이 안 좋아서 은행 가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조카한테 부탁했습니다. 은행 좀 다녀와줘. 연금 나온 거 찾아다가 공과금 내고. 처음에는 정말 심부름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는 할아버지 통장을 자기 것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빚을 갚는 데 쓰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데 쓰고. 할아버지는 잘 모르셨어요. 통장 보는 것도 귀찮고 조카를 믿으니까요. 2년 후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됐습니다. 통장에 있던 4천만 원이 거의 다 사라져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카는 할아버지가 용돈 주신 거다, 빌린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고 증거도 없고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지인, 심지어 친자식까지. 특히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더 취약해요. 누가 돈을 가져가도 기억을 못하시니까요. 2024년 한 해 동안 노인 금융 착취 상담 건수가 1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신고된 것만이에요. 실제로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AI 보이스피싱.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합성합니다. 아들이나 손자의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목소리를 추출해요. 그걸 AI로 학습시켜서 똑같은 목소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나야.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계좌번호 알려줄게. 500만 원만 보내줘. 목소리가 진짜 아들 목소리랑 똑같아요. 당황한 상태에서 무슨 일이야? 물어보면 지금 급해. 나중에 설명할게 이렇게 재촉하죠. 그리고 송금하면 끝입니다. 나중에 진짜 아들한테 전화해보면 엄마, 나 전화 안 했는데? 그제야 알아요. 사기당한 걸. 메신저 피싱. 카카오톡으로 오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어요. 엄마, 핸드폰 고장나서 친구 폰으로 문자 보내는 거야. 급한 일 있어서 계좌번호 보내줄게. 예전에는 문자로 왔는데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와요. 더 믿음이 가죠. 프로필 사진까지 자식이나 손주 사진을 도용해서 쓰니까 진짜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2023년 메신저 피싱 피해액만 1,000억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60% 이상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유심 개통 사기. 이건 좀 새로운 수법이에요. 길 가다가 누가 다가옵니다. 할머니, 저희가 통신사 프로모션 하는 건데요. 유심카드 하나만 개통해 주시면 현금 10만 원 드려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명의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10만 원에 혹해서 신분증 주고 서류에 사인하면 그 유심카드가 범죄에 이용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그 번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경찰 조사받는 건 명의자인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왜 당신 명의 폰으로 사기 전화를 했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범죄에 연루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이 불안하셨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가?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게 바로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 은행이 망해도 내 돈은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망할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2023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큰 은행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여러 저축은행이 파산한 적 있죠. 그때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었으니까 그 이상 넣어둔 분들은 돈을 못 찾았어요. 이제는 1억 원까지 보호되니까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2. 여러 은행에 분산하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으셨다고 칩시다. 이걸 한 은행에 다 넣으면 1억 원만 보호받고 나머지 1억 원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은행에 1억 원, B은행에 1억 원. 이렇게 두 은행에 나누면 전액 다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요. 조금 번거롭긴 해요. 그런데 평생 모은 돈 지키는 일인데 이 정도 수고는 감수할 만하지 않을까요? 3. 보호되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을 구별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금, 적금, 정기예금 보호됩니다. 1억 원까지. 펀드, 주식, ELS, 채권 보호 안 됩니다. 상품 가입할 때 꼭 물어보세요. 이거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인가요?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하든 이 질문만은 꼭 하셔야 해요. 그리고 네라는 대답을 명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위험한가?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맞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험들을 막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무엇이 위험한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 관리하는 방법, 가족과 소통하는 방법,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았으니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내세요. 그런데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행동해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집에 있는 통장을 다 꺼내보세요. 서랍에, 책상 어딘가에, 혹시 옷장 속에도 있을 수 있죠. 다 찾아서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확인합니다. 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있지? 언제 마지막으로 거래했지? 이거 아직 쓰는 통장인가? 오래된 통장 중에 잔액이 1,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 있으시죠? 그런 통장들은 정리하세요. 은행 가서 이 통장 해지하고 싶어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메인 통장으로 옮기시고요. 통장이 많으면 관리가 어려워요.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헷갈리고 나중에 가족들도 찾기 힘들어집니다. 필요한 통장만 3개에서 4개 정도 남기세요. 마이너스 생활비 통장 한 달 쓸 돈. 마이너스 비상금 통장 급할 때 쓸 돈. 마이너스 목돈 보관 통장 큰 돈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각 통장에 메모지를 붙여두세요. 생활비 통장 마이너스 매달 200만 원. 비상금 통장 마이너스 500만 원. 국민은행 예금 마이너스 8천만 원.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편하죠. 실천 이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들한테 알려주세요. 통장이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은행이 어딘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걸 왜 알려줘? 내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당연히 여러분 돈이죠. 알려준다고 해서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아프시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시면 어떡하겠어요? 가족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큰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82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자식들이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집을 뒤져야 했어요. 통장을 찾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는 의식이 없으시고 결국 은행 가서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죠. 이런 일 겪지 않으려면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종이에 적어두세요. 우리 집 통장 정보. 1. 국민은행 예금 통장 8천만 원 생활비 예금. 2. 신한은행 적금 통장 5천만 원. 3. 우체국 통장 1천만 원 비상금. 4. 비밀번호. 이렇게 적어서 봉투에 넣고 엄마 아빠 통장 정보라고 쓰세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게 어디 있는지 알아둬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둑이 들면 어떡해?
걱정되시죠? 그래서 비밀번호는 따로 적어두시면 돼요. 통장 정보는 서랍에, 비밀번호는 다른 곳에. 자식들한테만 위치를 알려주시고요. 실천 3- 기록 습관을 만드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만 하셔도 90% 이상 안전해집니다. 노트 하나 준비하세요. 예쁜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공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적는 겁니다. 1월 12일 월요일. 1. 시장에서 장봄 45,000원. 2. 약국에서 약 3일만 2,000원. 3. 동사무소 갔다가 버스비 2,500원. 4. ATM에서 돈 찾음 20만원.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영수증 있으면 노트에 붙여두시고요. 에이, 그걸 언제 일일이 적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하루 5분이에요. 드라마 광고 시간도 5분입니다. 그 시간에 하루 지출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나중에요. 돈이 이상하게 줄었네 싶을 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사기를 당하거나 누가 돈을 가져갔다면 노트를 보고 이날 이 돈은 내가 안 썼는데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경찰 신고할 때도 이 노트가 증거가 됩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까 여러 은행에 나눠서 보관하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상황 1. 퇴직금 2억 원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볼게요. 퇴직하시면서 퇴직금 2억 원을 받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절대로 한 은행에 다 넣지 마세요.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국민은행 9천만 원 정기예금. 마이너스 신한은행 9천만 원 정기예금. 마이너스 우체국 2천만 원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예금. 왜 이렇게 하냐고요? 국민은행 9천만 원 1억 원 이하니까 전액 보호. 신한은행 9천만 원 1억 원 이하니까 전액 보호. 우체국 2천만 원 우체국은 전액 보호 금액 제한 없음. 이렇게 하면 2억 원 전부 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은행 3군데 가야 해? 번거로운데. 맞아요. 한 번은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만 수고하시면 됩니다. 그 뒤로는 그냥 두시면 돼요. 평생 모은 2억 원 지키는 일인데 하루 오전 시간 정도는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요? 상황 2. 이미 한 은행에 큰 돈이 있을 때. 나는 이미 국민은행에 1억 5천 넣어뒀는데. 걱정 마세요. 지금이라도 옮기시면 됩니다. 은행 가셔서 일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어요 하시면 돼요. 수수료. 없습니다. 본인 돈 옮기는 건데 수수료 낼 이유가 없죠. 절차도 간단해요. 1. 어은행에서 돈을 찾습니다. 혹은 이체. 2. B은행 가서 계좌 만들고 입금합니다.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정기예금은 중도해지하면 이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예금에 넣어두신 거라면 만기일을 확인하세요. 만기 때 옮기시는 게 좋아요. 급한 게 아니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만기되면 그때 분산하시면 됩니다. 상황 3. 매달 연금 받으실 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전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씩 연금을 받으신다고 칩시다. 어은행 연금 받는 통장 매달 200만 원 입금. 매달 초에 100만 원은 B은행으로 이체. 나머지 1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저축도 되고 돈도 분산되고 일석이조예요. 몇 년 지나면 B은행에도 꽤 큰 돈이 모이겠죠? 그러면 또 C은행으로 일부를 나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은행에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전입니다.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전화 받을 때 체크리스트. 전화가 왔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로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세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바로 끊으세요. 그런데 진짜 은행에서 걸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1. 일단 전화 끊기. 2. 은행에 직접 전화하기 통장에 적힌 번호로. 3.
아까 거기서 나한테 전화했어요? 확인하기. 진짜 은행이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가짜였다면 그런 전화 안 했습니다 할 거고요. 절대로 전화 온 김에 바로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범죄자들은 그걸 노립니다. 가족 전화 왔을 때 체크리스트. 엄마, 나야. 급한 일 생겨서 돈 좀 보내줘. 이런 전화 오면 당황하시죠? 그런데 바로 보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무슨 일인데? 자세히 말해봐. 지금 어디야? 원래 쓰던 번호로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직접 자식한테 전화하세요. 아까 전화 온 번호 말고 평소에 쓰던 번호로요. 아까 나한테 전화했어? 물어보세요. 만약 안 했다고 하면 사기예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대면 거래할 때 체크리스트. 은행 가서 큰돈을 찾거나 송금할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은행 직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찾으세요? 누가 시켜서 보내는 건가요? 혹시 전화 받고 오신 거예요? 귀찮으시겠지만 이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전화 와서 보내라고 했어요 하시면 은행 직원이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마세요. 은행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직원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미리 대본을 알려주는 사람 있거든요. 그거 사기범이에요. 만약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해야 할 3가지. 1. 경찰에 신고하세요. 112. 창피하거나 미안해서 숨기시면 안 돼요.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빠를수록 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범죄자들이 돈을 옮기기 전에 계좌를 동결할 수 있거든요. 2. 은행에 연락하세요. 제 통장에서 사기로 돈이 나갔어요. 계좌 정지해주세요. 은행에서 해당 계좌를 동결해줍니다.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죠. 3.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국번 없이 1332.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자료 준비하기. 경찰 조사받을 때 이런 게 필요해요. 통화 기록 언제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문자 메시지, 카톡, SMS 다 캡처. 송금 기록 은행에서 출력해주는 거래 내역서. 메모 대화 내용 기억나는 대로 적기. 아까 제가 노트에 매일 기록하라고 했죠? 그게 여기서 증거가 됩니다. 이날 나는 병원에 있었는데 누군가 ATM에서 돈을 찾았네.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게 뭔가요? 치매예요. 내가 치매 걸리면 재산 관리를 누가 하지? 이런 걱정하시죠? 그래서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후견인이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재산 관리하기 어려워지면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이 대신 관리해주는 거예요. 후견인이 되면 통장에서 돈 찾을 때 후견인 동의 필요, 큰 계약할 때 후견인 확인 필요, 재산 처분할 때 후견인 승인 필요. 이렇게 되니까 누가 함부로 돈을 가져갈 수 없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가셔서 공공후견인 제도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가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자식이나 조카가 있으면 그분을 지정하시면 돼요. 아직 나 멀쩡한데 벌써? 그래서 지금 해두는 겁니다. 치매 걸리고 나면 이미 늦어요.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거든요.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다면 전체적인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왜 여러 은행에 나눠야 하는지, 사기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두 다 아시게 됐어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 통장은 3개에서 4개로 정리하세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목돈 보관 통장 여러 은행에 분산. 2. 1억 원 예금자 보호 한도를 활용하세요. 한 은행에 1억 원까지만. 큰 돈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3. 매일 5분 돈 쓴 내역을 기록하세요. 노트 하나 준비해서 오늘 쓴 돈 간단하게 적기. 영수증 있으면 붙여두기. 4.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급할 때 연락할 사람은 누군지. 의심스러운 전화는 무조건 끊으세요. 다시 본인이 직접 확인 전화하기. 급하다고 재촉하면 100% 사기. 존경하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생 일하시면서 한 푼 한 푼 모으신 돈이에요. 자식 키우시고 집 마련하시고 온갖 어려움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모으신 그 소중한 돈. 이제 편하게 쓰셔야 할 시기잖아요. 그런데 사기꾼들한테 빼앗기거나 부주의로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시면 돼요. 오늘 당장 못하셔도 괜찮아요. 내일 하세요. 모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그래야겠구나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영상 끄시고 일어나셔서 통장부터 꺼내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통장 정리하고 노트 하나 준비하고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통장 정리 좀 해야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훨씬 더 안전해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계신가요? 이웃집 할머니, 친구분, 형제자매, 누구든 좋아요. 이 영상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야, 나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 봤는데 너도 한번 봐라.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그분도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서로 돕고 살아야 하잖아요. 내 돈도 지키고 남의 돈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사기꾼들한테는 한 푼도 안 빼앗기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안전한 재산 관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